반갑습니다. 어버버.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월이에요. 12월 첫째 주인데, 첫째 주 12월 2일이고 12월 3일 그리고 12월 4일 어디를 가면 좋을까에 대한 좀 여러분에게 좀 더 팁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부터 계속 날씨가 올라요. 23도, 24도, 25도, 27도, 월요일은 또 27도까지 올라가네. 엄청 덥죠. 그리고 월요일 찍고 이제 점점 이제 서늘해지는데, 자, 일단은 온도는 그렇다는 거고, 중요한 게 이제 여러분 물때, 언제가 물때가 좋냐. 내일은 아침 물때가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봐봐, 그래프 곡선이 점점 약해지다가 점점 많아지죠. 그래프 곡선이 점점 약해지다가 점점 커진다는 건 물이 점점 이제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많이 빠지고. 근데 내일이랑 내일 모레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도 않고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1.5에서 0.7이니까 1.5에서 0.6, 한 1m 정도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속이 빨라 안 빨라? 안 빠르지. 근데 이날 만약에 다음 주 화요일 같은 경우는 어때? 1.7이 들어와서 0.5, 1.2가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어때? 그나마 이날보다는 비교적 빠른 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유속은 조류랑도 상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류의 그 스피드는 또 그 방향이랑 바람이 만약 같아버리면은 파도의 크기랑도 영향이 있어요. 토요일 같은 거는 오전 아침 물때죠. 새벽에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새벽 동트기 전에 가셔갖고 동틀 때부터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가 이제 좋은 타이밍인 것 같고, 일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가셔서 동틀 때 잡으시면 되고, 근데 이렇게 물이 많이 안 들어오고 많이 안 빠지는 날에는 굳이 이런 뭐랄까 직벽 지역 같은 데는 굳이 크게 물때와 상관없이 고기가 또 잘 나올 수가 있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Tuesday 같이 넥스트 Tuesday나 또 언젠가 이 Thursday나 Friday 같은 데는 봐봐 1.8, 0.4, 1.4가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하이 타이 때는 낚시가 됐지만 로우 타이 때는 너무 물이 많이 빠져버리니까 낚시가 안 된다고. 그리고 너무 밖에서 말리고. 근데 요번 주 같은 경우는 세러데이, 선데이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는 1.5 들어오고 0.6, 바닥이 0.6이죠. 그러니까 그렇지. 제일 높을 때가 1.5죠. 1.5에서 0.6이니까 0.9, 1m가 안 빠지는 물이 빠지니까 그나마 좀 수심이 있는 지역에서는 낚시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굳이 만조 타이밍에 못 가서 씨발 낚시 다 포기하겠다 이게 아니라, 이럴 때는 좀 수심 깊은데 한 8시 9시쯤에 가서 수심 좀 깊은 데를 트라이 해보셔도 낚시가 될 거다라는 그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수온이 올라가고 날씨도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12월이에요 풀이 많이 자랐고 고기의 활성도들이 좀 좋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가면 충분히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파도 방향을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밑에서 위로 많이 쳤네요. 14cm 커지면은 꽤 큰 파도가 왔을 겁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파도의 그 스피드는 줄어요. 11s. 그리고 방향은 동쪽이네요. 정면에서 딱 때린다는 거네. 우리가 이렇게 바다를 봤을 때도 여러분 이렇게 봅시다. 지구를 정면으로 봤을 때 밑에서 올라오거나 여기는 지금 뚫려 있잖아. 올라오는 파도, 위에서 내려오는 거는 상당히 세요. 그리고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이 거리가 길면 길수록 세. 이해가지 무슨 소린가? 쭉 밀어주는 힘이 엄청 세단 말이야. 중간에 막아주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또 계산하셔야 돼. 근데 지금 이 방향은 어때? 이 방향은 정면이라고. 이 방향에서는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는 지금 가려주는 섬이나 이런 게 없어요. 약간 근데 뉴질랜드에서 이렇게 오는 거가 있었으면은 조금 막아주는 그런 같은 사이즈에 비해서 좀 작을 수가 있고,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타즈메니아의 섬에서 막아주기 때문에 남쪽에서 시작한 파도가 북쪽으로 치게 되면은 여기 있을 경우는 좀 막아주니까 그나마 이제 적은 파도가 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시드니는 막아주는 게 없죠. 밑에서 어제 같은 경우도 프라이데이도 밑에서 치는 파도 상당히 큰 초간격으로 오는 거죠. 정면도 마찬가지예요.
10초 간격이면 이쪽에서 이제 뉴질랜드에서 좀 막아줄 수도 있겠지만 못 막고 이제 들어오는 것들은 세다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시드니 쪽 그러면은 어두설미하고 윈드 방향 보고 포인트를 제가 집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바람은 별로 없어요. 새벽에 하실 때는 바람은 별로 없어서 굳이 바람 방향까지 신경을 써야 되나 싶을 정도인데, 파도 방향만 보고 조금 높은 자리에서 그나마 이제 스웰이 10초대이기 때문에 10초대, 저는 이제 10초 기준으로 10초는 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한 8초가 이제 중간, 8초 이하가 좀 약한 거, 8초 이상에서 10초 이상이면 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거는 이제 11초대니까 센 편입니다. 그리고 정면 그 동쪽에서 서쪽으로 치는 파도는 항상 세요. 이런 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바람 방향 크게 타진 않지만 그래도 또 바람을 또 무시할 수가 없어. 바람은 또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바람은 이제 밑에서 위로 친다 이렇게 하고 정면이다. 밑에서 위로 치고 정면이다. 어디가 좋을까? 밑에서 위로 치고 정면이다. 예나 쪽 괜찮네. 예나 쪽. 예나 쪽에 이쪽도 포인트가 괜찮을 것 같아요. 예나 쪽. 예나 쪽 이쪽 포인트 괜찮을 거고, 스텝도 괜찮고, 제가 전에 여기서도 많이 잡아서 한번 올려드렸는데, 스텝 여기가 이제 더 립이라는 데인데, 여기가 이제 철계단 있는 데죠. 이렇게 내려가는데 여기도 괜찮고, 예나도 괜찮고, 여기는 이제 바람하고 파도는 여기가 이게 약간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괜찮고, 그리고 더 이제 스텝이라고 해서 더 밑에 내려가서도 괜찮고, 그리고 고래동상 있는데, 고래동상 있는 포인트 쪽, 그쪽도 괜찮고, 고래동상 있는 쪽이 이쪽인가? 이쪽도 괜찮고, 그리고 바람이 크게 없는데 스웰도 크게 없고, 아마 아침 새벽에 일찍 라페로즈 가도, 라페로즈 쪽 가도 괜찮을 것 같아. 일찍 라페로즈도 괜찮을 것 같고, 우리가 이게 유명한 포인트는 이쪽 안쪽은 한번 막아주니까, 그나마 밖에 파도가 막아주니까 괜찮을 것 같고, 뭐 이 앞쪽도 괜찮은데 여기는 좀 낮은 자리니까 별로고, 라페로즈는 낮은 자리긴 하지만 워낙 여기 커버가 좀 해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높은 자리고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여기 마르브라 이쪽 이 자리도 괜찮네. 이 자리도 괜찮습니다. 이 자리는 내일 같은 날은, 요새 또 킹이 이제 슬슬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요 지금 포말 보이시죠? 여기 포말로 라이브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기에 서서, 그러니까 이제 보통 여기서도 루어 낚시를 치시는데, 루어를 하실 때 조금 위험하게 하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보면은 야 여기 앞에 가서 파도 해도 괜찮잖아. 여기 물론 여기에서도 낚시가 잘 됩니다. 여기도 직벽 수심이 쑥 떨어져요. 여기도 한 5m 이상 나와요, 직벽 수심이. 근데 여기도 파도가 셀 땐 여기 올라오거든. 근데 꼭 위험하게 여기까지 내려가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루어 하시는 분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없어. 외국인들인데, 외국인들은 루어를 하면 그 구명조끼도 안 하고 하는데 그 새끼들은 걸리지도 않아요. 재수없게 동양인들, 한국 사람들 특히 많이 걸리고, 물론 한국 사람들이 신고를 많이 하니까, 자기들끼리 좀 더 질투가 많은 새끼들이 신고를 많이 하니까 많이 걸리는데, 요 밑에서 내려가서 루어 치는 거는 비추예요. 요거는 뭐 동영상이 몇 개 있다고 하지만 여기거든요. 그 뭐 보니또 잡고 킹 잡는 데가. 근데 여기가 아니고 여기입니다. 여기 밑에 가서 약간 로우 타이나 파도가 아주 잔잔할 때 여기서 이제 루어 쳐서 이렇게 잡는데, 파도가 잔잔하게 되면 여기서는 작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도가 잔잔한 날은 뭐 루어를 하기가 좀 힘들고, 아싸리 내가 만약에 루어를 한다면 여기는 좀 높은 자리거든요. 그나마 저기에 비해서 여기는 한 2~3m가 더 높아. 차라리 이 위에서 루어를 치는 게 더 나아요. 이 위에서 루어를 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토요일 거만, 토요일은 약간 내가 볼 때는 북쪽을 바라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북쪽을 바라보고 룰라인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룰라인도 이제 높은 자리니까. 그리고 굳이 그 수영장 있는데 파킹을 여기다 하고 요 앞에서 이제 치죠. 여기도 괜찮을 거고, 왜냐면 여기도 높은 자리니까. 그리고 쭉 가서 이제 와슨스베이 끝쪽 여기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일요일은 또 반대예요. 일요일은 남쪽을 보고 하시는 게 좋아요. 남쪽을. 일요일 날은 남쪽을 보고, 일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웰이 갑자기 또 작아지진 않기 때문에 일요일도 10세컨이잖아. 1.5에 10세컨이니까 파도가 작진 않다고. 그러니까 일요일도 밑에를 보고 치는 낚시를 하면 좋고, 샤크 포인트 괜찮을 것 같아. 아, 여기는 파도가 올라오지. 여기도 안 되지. 위험하지. 여기도 좀 위험하고, 좀 안 위험한데. 그러니까 일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바람이 뒷바람이니까 여기 이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돌이 푸게 져서 여기로 직접 내려가서 이렇게 쳐서 여기 위에서 치는 거는 좀 그런가. 여기도 좀 좋은 포인트인데, 야, 일요일은 롱베이 좋겠네. 일요일은 롱베이입니다. 일요일은 롱베이 가시면은 여기는 뭐 최고의 포인트 같아. 일요일 날은 롱베이가 최고의 포인트가 될 것 같아. 자리 한 4, 5m씩 높은 자리이지, 파도 좀 세게 치지. 새벽부터 가면은 여기, 일요일은 아주 그 스팟이 여기입니다. 일요일은 이쪽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 새벽에. 그리고 토요일날 또 잠깐 그 포인트를 설명. 토요일날 여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다 파킹 하시고 여기로 와서 여기 치는 거. 리틀베이도 토요일날은 괜찮은데 일요일은 좀 아닌 것 같고, 일요일은 또 막아주게 되면, 만약 본인이 장타를 치는데 자신이 있다 싶으시면 여기 앞에도 괜찮아요. 요 앞에 서서 여기를 노린 거지. 장타를 쳐야 돼요. 장타. 여기서는 비거리가 최소 20-30m란 떨어져야 여기에 있는 고기들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요일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요일날 여기 장타 쳐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또 고래 포인트도 괜찮고, 일요일날은 다 괜찮을 것 같아. 일요일날은 높은 자리에서 바람이 약간 뒷바람이니까, 근데 바람이 그렇게 세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기 일요일도. 토요일보다는 일요일이 상황이 더 좋아요. 왜냐면 온도가 점점 올라가니까. 일요일날은 바람이 조금 더 세게 부네. 오후에 갈수록 29km, 30km까지 올라가는데, 일요일날은 꼭 저기 남쪽을 바라보고 하셔야겠어. 칼텍스 포인트 좋죠. 칼텍스 포인트 좋고, 파도가 세니까 요 밑에까지는 내려가지 마세요. 안 내려가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굳이 내려가지 말라고 해도 내려가서 여기서 굳이 잡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고기 여기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서 하세요. 좀 위험하니까. 그리고 야, 나는 저기 찌가 너처럼 멀리 안 날아간다. 아니, 장비를 안 바꾸시고 나서 찌마 멀리 날아가려고 연습을 하시면 뭐해. 내가 말씀드렸잖아. 1.75 정도 되는 독거미, 그 한국 브랜드입니다. 어디야? 머모피커 독거미 1.75대에다가 합사 20파운드 정도 감아놓고 캠시 낚시점에서 팔아요. 제로찌. 어? 내가 만든 걸 파는 게 아니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만든 게 있어. 그게 32g인가 34g인가 35g인가 이렇게 나가. 내가 만든 거는 32g인가 34g이고 내 거보다 한 1, 2g 정도 더 나가. 근데 부력은 글쎄 모르겠어요. 내가 뭐 보장은 못하겠는데, 개런티는 못하겠는데, 그 정도 무게가 나가면 아무리 낚시를 좀 해봤으면 어지간히 던져요. 그리고 그럼 난 드라마 잡으려니까 3호대로 잡고 싶어. 근데 물론 그 마음은 알겠는데, 그 원줄을 갖다가 P라인을 쓰게 되면 초리가 되게 그러니까 초리랑 1번이랑 2번이 되게 이렇게 감을 때 조금 이렇게 대가 잡아줘야 돼. 초리하고 2번이 너무 빳빳하면 줄을 감을 때 그 스프레 타이트하게 안 감겨, 줄이.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한 번만 캐스팅하는 건 아니잖아.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뭐 100번씩 캐스팅을 하게 되는데 그 캐스팅하다가 엉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줄이 타이트하게 감기려면 초리랑 그리고 입지를 볼 때도 유리합니다. 초리랑 1, 2번 정도는 1, 2번 정도가 드라마 입질이나 블랙 입질을 볼 때 1, 2번 정도가 이렇게 연질이어야지 그게 도움이 많이 되지. 너무 그냥 쫙 서 있으면은 물론 무슨 복원용으로 갖다가 물고 그 1번, 2번이 쓰려는 그 힘이 3번, 4번이 허리가 꽉 잡아주는 게 오히려 그 대복원력이라든지 뭐랄까 그 고기에 힘 빼는 거에 되게 역할을 많이 하지. 1번, 2번이 빳빳한 거는 고기에 힘 빼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뭐라고 해야 되나, 예민한 입질을 받기가 힘들어. 1, 2번이 너무 초리랑 그 다음 번이 너무 뻣뻣하면. 그러니까 1번, 2번은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낚싯대를 선택을 할 때 1번, 2번은 되게 낭창거리는 거. 그러면서 내 20파운드라든지 나중에 이제 드라마를 잡게 되면 뭐 50파운드, 60파운드 원줄을 쓰겠지만 그 원줄을 쓸 때도 그게 1, 2번이 휘어지면서 좀 텐션이 있는 상태로 내 스풀 안에 감겨야 돼. 그래야지 재차 캐스팅을 했을 때 큰 내 스풀에 타이트하게 감기기 때문에 캐스팅을 여러 번 해도 엉키질 않아. 근데 대부분 엉키는 게 초리가 너무 빳빳하고 줄이 늘어진 상태에서 줄이 늘어진 상태에서 막 감아버리잖아. 그러면은 그 스풀에 푹신푹신하게 감기기 때문에 던질 때 그 합사는 꼬인단 말이야. 그렇게 하게 되면은 낚시하다가 짜증이 엄청 나거든. 오케이? 그리고 이 정도로 설명드리면은 제가 뭐 토요일 어디 갈지, 토요일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토요일은 볼 때 북쪽, 시드니 북쪽, 시드니에서 약간 고스포드나 뉴카슬 쪽을 바라보고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썬데이는 반대예요. 썬데이는 반대, 밑에 쪽, 울릉 쪽을 바라보고 낚시를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 뭐 다 설명이 된 것 같아요. 뭐 큰 더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뭐 일단은 다 된 것 같으니까. 그리고 제가 참고를 더 말씀드리자면, 요새 요번 주에 그 바다를 가셨던 분들이 블루보틀이 많이 이제 나왔다고들 합니다. 그러니까 여름만 되면 나오는 해파리죠, 블루보틀이라고 해서 촉수가 상당히 길게 늘어져 있어요. 길게 늘어져 있고, 그게 뭐 더 늘어질 때는 1, 2cm마다 하나씩 침이 있고, 더 촘촘할 때는 더 많은 침들이 이렇게 모여있는데, 대충 물놀이라든지 아니면은 스노클링만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더라도 머리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슈트를 입지 않는 부분에 길게 늘어져서 그런 부분이 닿이면은 상당히 따가움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러 번 쏘이면 괜찮은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벌에 쏘인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주 쏘이다 보면 벌 쏘이는 것도 이제 익숙해져서 별로 안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이제 자주 안 쏘이시거나 처음 쏘인 사람들은 그게 상당히 이렇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나 물속에서 막 이마에 쏘였다고 막 물안경을 벗는 행위라든지 막 이상한 짓을 해서 제2차, 제3차에 더 큰 피해를 안 입었으면 좋겠어. 그런 건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좀 블루보틀이 나왔다는 거는 이제 물 수온이 확 올라갔다,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으니까 이제 물놀이 같은 거 할 때 좀 조심하시고, 수온이 올라가서 애들의 활성도가 더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잡으시면 되고, 별다른 그게 없죠. 그리고 12월 달에 이제 짬밥들하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한번 야외에서 모임을 한번 가질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좀 참여를 좀 부탁드릴게요. 와갖고 다들 좋은 사람들이에요. 쓰레기들 다 이제 없어졌으니까 그냥 워킹 비자든 뭐 시민권이든 아니면 뭐 나이가 드셨든 아니면 나이가 어리든 젊은 여자든 뭐 유부녀든 돌싱이든 상관 안 할 테니까 오셔갖고 좋은 인연들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를 갖다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뭐 쓰레기다 뭐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뭐 쓰레기인지 아닌지 눈으로 보고 직접 판단하시는 게 좋고, 남의 말, 그 남이라는 새끼들 자체가 나한테 생선을 얻어먹은 그 거지 새끼들이 더 많지, 나한테 쓰레기라고 직접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거 알고 하여튼간 그렇게 판단하시고, 이번에 그 모임 했을 때도 이런 것도 좀 용기가 필요해. 여러분들이 좋은 인연 만들거나 좋은 사람들과 좋은 그런 관계를 유지하려고 해도 그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일단은 나올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 나와서도 자기가 뭔가를 배우고 그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갖다 소개를 하는 게 이빨만 막 후루룩 터는 것보단 오히려, 아니 음료수 사는 게 그렇게 뭐 콜라 뭐 저기 12개 들어있나? 그거가 10불이 안 하죠. 10불인가 15불 하죠. 그 10불 15불이 아까우면은 낚시를 다니지 마셔야 돼. 아니 기름값이 그거보다 더 들잖아. 근데 10불 15불 내서 그 사람들과 얘기를 하고 친해지고 하면은 내가 몰랐던 팁, 내가 몰랐던 포인트, 그리고 같이 가서 내가 이쪽 유튜브로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보다도 거기서 많은 노하우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나랑 같은 취미 활동을 하고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무언가를 한다는 사람들끼리의 그런 그게 상당히 심리적 외롭지가 않아. 그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오케이? 그리고 저는 그래요. 저는 여기에 이민 2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민 2세지. 이민 1.5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모 잘 만나서 그냥 뿅 나와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워킹부터 시작해서 진짜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 남이 버린 그 맥도날드 감자칩 주워 먹으면서 비둘기가, 아니 그 갈매기가 먹은 거, 갈매기 거 뺏어 먹으면서 여기서 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어려움을 알아. 그래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애들한테까지 제가 뭐 음료수를 꼭 나랑 얘기했으면 음료수를 바쳐라 이런 게 아니에요. 제 모임 자체는 그렇게 젊은 사람들도 오지도 않아. 다 40, 50대 되는데 40, 50대 정도 됐으면 그 정도의 경제적인 여유는 있잖아. 그리고 본인도 어디 가서 본인이 잘나고 무슨 본인의 뭐 비즈니스 어쩌고저쩌고 잘난 척 할 것도 없이 본인이 여기 와서 고기 같은 걸 잘 모르고 배우려는 왔으면 그 배우려는 자세를 좀 유지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특히 내가 진짜 존경하는 그 더블베이 형님, 요새 좀 나이가 좀 있으시고 조금 몸이 불편하셔갖고 낚시를 안 나오시는데, 나이가 70이 드셨더라도 전유동 낚시를 새로 배우고 트라이하고 도전하고 그런 모습이 중요하지. 나는 옛날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그런 거 할 거면은 올 것도 없이 그냥 막대치 던지면서 사셔. 그냥 막대치가 나쁘다는 게 아니야. 본인이 더 많이 잡는 사람에 대해서 무언가를 배우려는 그런 자세가 없고 자기 것만 고수하려고 하고 그거를 갖다 합리화시키려고 계속 트라이 한다고 하면은 결국엔 정신승리밖에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내가 말했잖아. 나는 나보다 더 잘 잡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배울 거야. 배워야지. 그 사람한테. 그래서 호주 사람들한테, 여러분 호주 사람들 그 블랙피시 낚시하는 거 무시하면 안 돼요. 얘네들이 낚시를 하다 보면은 그런 걸 항상 내가 이제 블랙피시 기준으로 봤을 때 고민했던 게 뭐냐면, 한국 찌낚시 같은 개념은 뭐야? 한국 찌낚시 의 개념은 전유동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은 자연적인 상태에서 떨어진 풀과 내가 인지적으로 내 바늘에 껴놨던 풀, 미끼가 얼마나 더 자연스럽게 자연적인 상태인 것처럼 연출이 가능한가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는 게 한국 찌낚시야. 그죠? 근데 호주는 어떻게 해? 호주는 잘 잡는 사람들 보면은 막대치를 쓰고 목줄도 길게 안 써요. 잘해야 1.5m? 거기다가 또 뽕돌을 분납을 했어. 왜일까? 이거는 자연스러운 연출이 아니잖아. 그지? 이건 자연스러운 연출이 아니야. 근데 걔네들은 멀리도 안 쳐. 짧은 낚싯대에다 바로 앞에서 쳐. 맞잖아. 내 말 틀려? 근데 얘네들은 어떤 상황에서 잡아? 짧은 낚싯대에다가 워시가 많이 말리는, 포말이 많이 생기는, 반탄류가 많이 생기는 지역에서 공격성이 강한 애들만 때려잡는 거야. 얘네들은. 그러니까 얘네들이 많이 잡는 거야. 그리고 얘네들을 보면은 많이 잡을 때는 많이 잡아.
여름에 이제는 이제 그런 게 많이 보일 거예요. 뭐 라페로즈라든지 유명한 지역 있잖아. 우리 항상 노인네들 많이 가서 뭐 노인네들 많이 하는데 라페로즈 여기 호주 노인네들 많고, 그리고 마르브라 여기 락풀장 앞에 마운풀 여기 앞에 여기 노인네들 많고, 그리고 좀 더 했을 때는 여기 노인네들 많고, 주르륵 써서 그냥 뭐 찌낚시 하듯이 쭉 잡는 거. 근데 이 사람들 보면은 그게 있어요. 언제 시작해서 언제 가야 된다. 언제 시작해서 언제 빠진다. 어느 때 잘 잡힌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생선이 나올 시점, 정확하게 생선이 먹이 활동을 하는 시점을 알고 그 시점인 상황에서 와서 낚시를 한다고. 주장창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나서 미련 없이 딱 간다고. 뭐 자기가 그날은 만약에 10마리를 목표로 했는데 8마리만 잡았다? 그럼 시간 딱 되면 그냥 가. 딱 고기 필렛 떠갖고 딱 가버린다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를 연출해서 고기를 잡을 것이냐, 아니면 생선에 이게 이제 한국식 전유동이고, 내가 그 추구하는 낚시고, 호주식으로 갔다가 정확하게 언제 만조 타임 때 어느 방향도 또 중요하더라고. 북쪽으로 했을 때 그 포인트를 가고, 남쪽으로 했을 때는 또 이쪽 포인트로 가고, 이런 식으로 방향을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뭐 바람, 파도 이런 것도 체크를 하고 가서 때려잡는다고. 짧은 목줄로 얘네들이 어느 뭐라고 해야 되나, 그날의 이제 파도에 따라서 어느 수심층 정도에서 입질을 많이 하는가를 또 체크를 하고 걔네들이 거기다가 이제 낚시를 한단 말이야. 이런 게 이제 호주 스타일의 공격성이 강한 놈들의 낚시를 잡는 거고, 내가 잡는 스타일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호주 애들을 무시할 필요는 없어. 무시할 필요는 없는데 변화를 줘야 되는데 얘네들도 변화를 많이 안 주지. 그래서 몇 달이 지났는데 롱베이에서도 제가 그런 애들이 낚시를 이제 보면은 이제 장구통 릴 딱 들고 당기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못 잡는데 나는 옆에서 잡으니까 되게 신기하게 쳐다보더라고요. 뭐 그런다고 해서 그날 제가 많이 잡은 건 아니에요. 낚시가 이제 안 되는 시점인데, 먹이 활동을 하지 않는 시점에서 얘네들은 낚시를 한 거고, 나는 먹이 활동을 시작하는 시점이 아니지만 되게 자연스럽게 그 미끼를 흘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보고, 먹이 활동을 하지도 않는 물고기, 배가 부르지만 바로 앞에 눈앞에 또 먹을 게 있으면 또 먹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돼서 몇 마리를 걸어 올렸더니 신기해한다, 뭐 이런 걸 좀 설명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연말이니까 여러분도 하여튼간 이제 휴가철이고, 그리고 또 뭐 캠핑이든 낚시든 뭐 물질이든 많이 하실 건데, 안전 사고에 유의를 하시고요. 그리고 어부가 조금 더 좋은 포인트, 조금 넓게 멀리 이렇게도 설명을 조금씩 드릴 테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고 휴가철에 계획을 세우시면 보다 조금 또 하나의 또 재밌는 추억, 또 이제 휴가철에 갔는데 낚싯대는 들고 왔는데 못 잡는 것보다 좀 잡아갖고 멋있게 같이 휴가 간 사람들한테도 좀 멋져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가족들이나 아니면 지인들한테도 좀 멋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상.